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중에서 요런 모양으로 생긴 부등식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일단은 요 부등식을 한번 간략하게 증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적인 의미, 이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몇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부등식의 증명은 앞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이 했던 것처럼 요 좌변과 우변을 필셈을 해요. 빼기를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앞에 좌변에 있는 것과 우변에 있는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빼기 계산을 해보면 여기 괄호 곱하기 괄호 분배하셔가지고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이 되고, 빼기 괄호의 제곱, 앞에 있는 ax의 제곱 더하기 뒤에 있는 by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x by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앞에 있는 a제곱 x제곱, 뒤에 있는 a제곱 x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없어지고 남는 것이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빼기 2ab xy가 되어서 요 세 개의 항의 더하기 빼기가 완전 제곱이 되죠. ay 빼기 bx의 제곱. 자,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다 또는 같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얘가 뒤에 있는 얘보다 크다. 빼기 했을 때 0보다 크다 되었으니까 큰 수 빼기 작은 수 이렇게 한 거겠죠.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봤는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단 등호는 요 제곱이 0이 될 때 ay 빼기 bx가 0일 때 ay가 bx하고 똑같을 때 그쵸? 요 등호의 조건을 약간 바꿔주면 y 나누기 x랑 b 나누기 a랑 a분의 b랑 똑같을 때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데 요 파란색 식을 빨간색으로 바꾸면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느냐? 좌표표면 x축 y축에서 두 점이 있어요. 한 점의 좌표가 x, y이고 한 점의 좌표가 a, b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x분의 y의 의미가 0,0과 x, y를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b의 의미는 0,0, a, b 두 점이 있는 선분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최대치수가 되는 경우는 두 점을 이어주는 원점에서 두 점을 이어주는 선분의 기울기가 같을 때다. 기울기가 같을 때 최대치수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아까 증명해서 어떻게 썼냐면은 좌변 빼기 우변 정리해보니까 ay 빼기 bx의 제곱 이렇게 되어가지고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다 또는 0이랑 같다. 0 이상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큰 수 빼기 작은 값이다. 이렇게 해서 왼쪽이 더 크다. 이런 결론이 되었어요.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요 제곱 밑에 있는 ay 빼기 bx가 0일 때 ay랑 bx랑 똑같을 때 식을 변형해주면 x분의 y가 a분의 b일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을 때, 0,0과 x, y까지의 기울기, 0,0에서 a, b까지의 기울기가 같을 때, 이 얘기를, 기울기 얘기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 좌표 평면에다가 점의 좌표를 표현해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삼각형 OPQ를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서 요 삼각형 중에 제일 좋은 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수선을 이용 보조선을 만들어주죠.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오른쪽 직각삼각형을 얘기할 건데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빗변의 길이가 되죠. 빗변의 길이 OQ, 선분 OQ라고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각도의 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빗변의 길이를 밑변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빗변의 길이를 높이로 바꿔줄 수가 있죠. 빗변의 길이에서 밑변의 길이가 되는 비율, 그 비율이 바로 코사인. 그래서 밑변의 길이 OQ 곱하기
코사인 테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빗변 OQ의 길이 곱하기 사인 테타가 되죠. 이렇게. 자, 회색 삼각형에서 노란색 삼각형으로 넘어오면 여기 높이의 길이가 OQ 곱하기 사인 테타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이만큼 OP 길이에서 손분 OP에서 빼요. 왼쪽에 있는 이거 OQ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빼줘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직각삼각형을 얘기할 수가 있죠.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보면 빗변의 길이 BQ의 제곱은 높이 OQ 사인 세타 제곱, OQ 제곱,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밑변 OP 빼기 OQ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요 괄호를 전개해 주시면 OP의 제곱 더하기 OQ 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 빼기 2배 OP OQ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원래 있던 OQ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자, 요 다음에는 OQ의 제곱 사인 세타 제곱 OQ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OQ 제곱으로 못 꺼내기 하시면 앞에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뒤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얼마다? 요게 1이 되는 거죠. 요게 1. 그래서 OP 제곱 빼기 2 OP OQ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PQ의 제곱은 OQ의 제곱 더하기 OP의 제곱까지 하면 여기 피타고라 정리가 돼요. 피타고라 정리. 요 삼각형 OPQ에서 PQ를 빗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밑변 OP의 제곱 더하기 높이 OQ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여기 피타고라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피타고라 정리에서 끝난 게 아니고 빼기가 붙어요. 2배의 OP, OQ. 여기까지는 완전 조건이랑 비슷하네. 여기 빼기 OP, OQ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피타고라 정리. 여기까지 다 하면은 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 이게 코사인 법칙이다. 다시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피타고라 정리 50도가 아니니까 생기는 게 2, 길이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각도 이렇게 붙은 게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발전된 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일단 PQ 두 점 사이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또 피타고라 정리가 되는 거죠. 요 가로의 길이는 x 빼기 a가 되고요. 제곱. 세로의 길이는 y 빼기 b의 제곱 되죠. y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OP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OQ 길이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피타고라 정리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로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법칙에 OP제곱, OQ제곱, BQ제곱을 대입해줍니다. x 빼기 a의 제곱 전개까지 해주시고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전개까지 해주시고 이것이 OP의 제곱 요거부터 할게요. OP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OQ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요 뒤에 붙어있는 피타고라 정리에 덧붙임 되어 있는 이 OP, OQ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좌변에는 x제곱, 우변의 x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 좌변의 y제곱, 우변의 y제곱 없어지고
좌변 A제곱, 우변 A제곱, 그 다음에 우변 B제곱, 좌변 우변 B제곱, B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게 뭐냐? AX 더하기 BY. 2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2로 나눴어요. 요것이 마이너스 2로 나눠서 OP에 곱하기 OQ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 OP 곱하기 OQ 하면은 OP가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 OQ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은 여기 빨간색에는 곱하기 코센터까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에는 곱하기 코센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여기 0. 얼마 얼마잖아. 0. 얼마 그지? 0. 얼마 되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해주면 원래 값보다 곱하기가 붙어서 작아져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른쪽이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게 뭐였느냐? 왼쪽에 있는 게 요거죠. 왼쪽에 있는 게 요거죠. 요거 OP 곱하기 OQ 곱하기 코사지다. 얘가 AX 더하기 BY가 되는데 요거 제곱을 해주면은 요게 루트 없어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방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렇게 좌표평면에 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알아봤을 때 등장한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코사인 법칙이 등장했었죠. 코사인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은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근데 이만큼 주황색까지 붙여놓으면은 코사인 법칙. 요만큼은 직각삼각형에 쓰는 식이고 이거를 길게 주황색까지 다 하면 모든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등장을 했었느냐 하면 선분 OP의 길이 곱하기 선분 OQ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요 P점의 좌표, Q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요 P점, OP 여기에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곱하기 OQ 여기 길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었느냐 이렇게 X좌표끼리 곱해요. A 곱하기 X 그 다음에 여기 점의 좌표 중에 Y 성분끼리 곱해요. BY 이 두 개를 더하면 됐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벡터 그냥 벡터 쉽게 화살표로 생각하면 돼. 화살표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O에서 P로 가는 화살표 그 다음에 O에서 Q로 가는 화살표 서로 다른 도 화살표 요거 곱하기를 한다. 곱하기 중에서 얘를요 내적 이렇게 하는 거. 내적 안쪽으로 곱한다는 거죠. 내적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래 가지고요 어떤 일이 생겼었느냐 하면은 OP의 길이 제곱 곱하기 OQ 길이의 제곱이 OP 길이 곱하기 OQ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두 개 비교해주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은 얘가 0. 얼마니까 좌변이 크고 우변이 작더라. 좌변이 크거나 같더라. 코사인 세타가 1이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요 얘기까지가 앞에서 등장을 했던 거야. 요 얘기까지가. 그래서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게요. 원점 O에서 Q점까지의 길이의 제곱 OQ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의미가 O에서 P까지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것은 뭐냐면 OP 곱하기 OQ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게 벡터 내적 하면 내적. 벡터의 내적.
자, 그러면 요 코시-슈가르트 부등식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여기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거리다 이거야, 거리.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에서 나오는 피타고라 정리, 거리의 제곱이다. 그러면 몇 코마 몇이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0,0에서부터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려면 a,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요 두 번째 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만들어주는 점의 좌표는 요거는 0,0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요 거리, 가로 x, 세로 y 이렇게.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요 식의 의미는 뭐냐? 얘는 x끼리의 곱, x 곱하기 x 더하기 y끼리의 곱, y 곱하기 y 이렇게 됐다. 근데 좌변에서 거리가 되려면 피타고라스에서 루트로 마무리가 되잖아. 이렇게 루트로. 루트가 없네? 루트가 없으니까 대신 이렇게 제곱을 해줬다. 요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실제적인 해석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 파이프가 있다고요. 파이프.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요 파이프 안에 구슬이 이렇게 있어요. 구슬이 됐던 총알이 됐던 이렇게 물체가 하나 파이프 안에 껴있어. 그러니까 여기 파이프 안에 있는 물체는 밖으로 갈 수가 없겠죠? 파이프 안에 있는 물체는 밖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요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줘요. 힘을 이렇게 녹색에 힘을 이렇게 빨간 구슬에 준다고 해봐봐.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지가 않으면 힘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힘을 주는데 90도로 이렇게 빨간 물체에 힘을 전달한다 그러면 이 빨간 구슬은 움직일 수가 없겠지, 그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어떤 방향으로 전달하게 되냐? 이렇게 하면은 힘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일부만 빨간 구슬에 힘이 전달이 될 거고, 이렇게 구슬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과 똑같을 때, 평행일 때, 같은 방향일 때 힘 전달이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그래서 아까 나왔던 식으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얘가 뭐였느냐? 요것이 OP 길이의 제곱 곱하기 OQ 길이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는데 요 코사인 값이 각도가 0일 때 1이 됩니다. 각도가 0도가 아니면 각도가 뭐 10도, 20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0.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값이 작아져요. 뭐보다 OP의 제곱 곱하기 OQ의 제곱 곱하기 코세타 한 것보다 요 값이 더 크죠? 얘가 0. 얼마니까, 그지? 근데 얘가 같을 때가 언제 되냐? 같을 때가 코사인 0도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값이 1일 때. 그죠? 코사인 값이 1 되면은 요 곱하기 코사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값이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파이프 안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 요 물체가 파이프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힘을 어떻게 전달한다? 요렇게 전달한다. 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힘 전달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근데 방향이 달라지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빨간 구슬에 온전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겠다. 최대가 아니겠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요거 배울 때 같이 배우는 산수평균, 기하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산수평균은 조건이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얘처럼 요거는 어떤 계산이냐? 더하기 계산이죠. x제곱, y제곱 두 값을 더하기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값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렇게 x제곱 곱하기 y제곱 혹은 제곱되고 x 곱하기 y 이거의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는 한 값은 덧셈, 더하기, 한 값은 곱하기 이렇게 조질 때 쓰는 것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하나는 더하기 산술평균, 하나는 곱하기 기하평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 문제 보시면 여기 더하기 요거 얘도 더하기네. 둘 다 더하기죠? 곱하기가 안 나오지 더하기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인지 코시쇼그라치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를 한 거고 피타고라스
거리 구할 때 쓰는 피타고라스를 한 거고, 얘는 1차식이에요. 1차식. 하나는 1차식,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리일 때 이렇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에서 보면 요게 어느 가로 길이가 얼마, 세로 길이가 얼마 또는 점의 좌표가 0,0에서 얼마큼 멀어져 있느냐를 알아보면 0,0에서 x, y까지의 y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x, y라는 점을 알아냈는데 이렇게 4x 더하기 3y가 되려면 점의 좌표가 하나 더 필요해. x끼리 곱해서 4x, y끼리 곱해가지고 3y 이렇게 되려면 한 점의 좌표는 4, 3 이렇게 되면은 x끼리 곱해요. 이렇게 그게 4x가 된 거고 그 다음에 y끼리 곱해요. 그게 3y가 된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거리의 제곱 곱하기 거리의 제곱 한 것이 1번 거리 제곱 더하기 1번 거리 제곱 곱하기 2번 거리 제곱 한 것이 그거 나왔다. 어떻게?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의 제곱보다 요걸 나타내는 게 코시와 제곱식이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x, y까지 0,0에서 x, y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피타고라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점 0,0에서 4,3까지의 거리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고 그거랑 같다. 뭐보다 x끼리 곱해요. x끼리 곱한 거 요게 4x 더하기 y끼리 곱해요. 요게 3y 여기 거리 구할 때 루트가 없네. 그래서 오변도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코시시월식 부등식이 되는 거야. 내가 4라 그랬죠. 4 곱하기 16 더하기 9, 25. 여기 그거 나왔다. 4x제곱 더하기 3y의 제곱이다. 얘가 4 곱하기 25, 100이 되죠? 네. 그래서, 아이고. 여기 4x 더하기 3y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100보다 제곱을 넘겨주면 4x 더하기 3y가 넘는데 작거나 같다 루트 10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루트 100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 사이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여기 x, y까지 0,0에서 x, y까지의 기울기와 0,0에서 4,3까지의 기울기가 똑같을 때, 이 두 개가 똑같을 때, 그러니까 4y가 3x, y가 4분의 3x, 여기다 쑥 집어넣어요. 이거 대입하시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16분의 9 x의 제곱이 4가 된다. 16x의 제곱 더하기 9x의 제곱이 이게 4 곱하기 16일 때 그죠? 그래서 25x 제곱이 4 곱하기 16 x 제곱이 25분의 4 곱하기 16일 때 그래서 x가 얼마가 된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4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8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x가 5분의 8일 때 최대가 되고 x가 마이너스 5분의 8일 때 최소가 된다.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x값을 알고 있으니까 y값이 얼마인지 알 수도 있겠죠. 그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두 점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그 두 점이 0,0으로부터의 기울기가 같을 때 그래서 0,0에서 4,3이었죠? 이렇게 4,3 4,3하고 같은 방향일 때 같은 방향으로 기울기가 같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가 같을 때가 최소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을 어떻게 코시-슈바르체 부등식과 구분을 했었냐면은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하나는 덧셈, 하나는 곱셈인데 더하기 곱하기 하나씩. 근데 여기는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다음에 얘는 x끼리 곱하기 y끼리 곱하게 되는 거죠. 노란색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보니까 점의 좌표가 x,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끼리 곱해요. 그게 3x가 되고 싶습니다. x 좌표가 3. 그 다음에 y끼리 곱해서 4y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y 좌표가 4, 이렇게 3,4.
x끼리 곱해서 3x, y끼리 곱해서 4y 이렇게 되는 거죠.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이 뭐였느냐? 거리의 제곱 더하기 거리의 제곱 요것이 크거 나왔다. x끼리 곱해요 3x 더하기 y끼리 곱해요 4y의 제곱이다. 거리 곱하기 거리가 x끼리 곱한 거 더하기 y끼리 곱한 거보다 크다 이거야. 요렇게 x끼리 곱하고 요렇게 y좌표끼리 곱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문제 주어진 거 대입해 주시면 돼요. 문제 주어진 값이 3x 더하기 4y가 5가 된다. 그래서 요것이 19 더하기 16, 25니까 25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그거 나왔다. 25보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그거 나왔다. 얼마보다? 1보다. 최소값이 1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x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언제 최대 최소화 되는 거냐? 지금 요 두 점의 기울기를 보면은 위에 거는 0,0에서부터 기울기가 x, y가 되고요.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x, y까지 기울기 0,0에서 기울기 가로 x, 세로 y, x분의 y가 되죠. 그 다음에 3,4, 3,4까지의 기울기는 3분의 4, x분의 y 기울기가 3분의 4 기울기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y는 3분의 4 x가 되는 거죠. 여기를 문제 알려준 값는 5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3x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x 요게 4y 요게 5래요. 뭐 3을 곱해주시면 3 곱해주시면 9x 더하기 16x가 15 이렇게 되죠? 9x 그 다음에 여기 16x는 20 여기 15 25x는 15 x는 25분의 15 이렇게 되었죠. 그죠? y는 3분의 4 x 이렇게 그래서 y가 5분의 4가 된다 이거죠. 요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최대값은 요거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이게 루트가 있어서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점은 문자가 두 개를 써야 돼. 문자가 두 개. 문자가 두 개일 때는 방정식도 어렵고 최대차수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문자 한 개로 바꿔야 되는데 문자 한 개로 바꾸려면은 그 두 문자 사이에 조건 관계식이 필요하죠. 관계식 그죠? 근데 그 관계가 뭐냐? 조건이 뭐냐?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각각 x하고 y예요.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y인데 둘레의 길이는 x 두 번 더하고 2x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오른쪽 더하기 왼쪽 2y 이렇게 해서 둘레가 되었어요. 이 둘레가 20이다. x 더하기 y는 10 이렇게 되니까 요 관계식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을 대입해주면 문자가 하나가 되기는 하는데 얘가 루트 안에 x 이렇게 있고 더하기 두 번째 루트 안에도 x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 풀기 어렵죠. 네, 요거 대입 안 하고 관계식까지만 이용해가지고 최대 치수를 구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식이 x랑 y의 더하기 그다음에 문제 물어본 것은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 둘 다 더하기네. 그래서 산술평을 기하표는 아니깝다. 근데 얘네 두 개 관계를 보면은 여기 있는 루트 3x, 루트 2y를 각각 제곱하면은 x 더하기 y랑 비슷해져요. 그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지잖아. 그래서 요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줘요. 그럼 피타고라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야지 거리의 제곱이 이렇게 되느냐. 점의 좌표가 하나는 루트 x, 루트 y 그리고 x끼리 곱해서 x 좌표끼리 곱해서 이렇게 되려면 또 한 점은 x가 루트 3 곱하면 루트 3x 그 다음에 y끼리 곱해서 이렇게 만들려면은 두 번째 점의 좌표에서 y 값이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점의 좌표를 보고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만들면 거리의 제곱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 루트 y의 제곱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피타고라 정리. 거리의 제곱 더하기 거리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x끼리 곱해요. 루트 3x. 그 다음에 y끼리 곱해요. 루트 2y의 제곱보다. 이렇게 다시 한번 x끼리 곱한 거 더하기 y끼리 곱한 거 이렇게 그죠? 이게 코시 슈가집 등식. 문제 살려준 것은 x 더하기 y가 10, 요거는 5 곱하면 50, 50이 크거나 같다.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보다. 그래 가지고요.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 제곱을 떼네요. 작거나 같다. 플러스 루트 5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루트 50보다. 그래서 요 노란색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요 값이 m이다. 최대값 얼마? 루트 50. 그래서 m의 제곱은 5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어떤 a의 어떤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냐? 이걸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조건은 얘도 더하기.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곱하기. 산수평균 기하평균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거 루트 x를 제곱하면은 x, 루트 y를 제곱하면은 y. 아하, 여기 피타고라 정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의좌표 루트 x, 루트 y의 거리 제곱 그리고 얘가 되려면 x끼리 y끼리 곱한 게 루트 3, 루트 2가 등장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슈가제곱 등식을 이용해서 최대 치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였어요.